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에 미국 전략 핵잠수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SSBN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죠. SSBN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탄도 미사일의 결합체입니다. 미국의 SSBN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원래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종전까지 잠수함의 주 무장은 어뢰였고 미사일은 없었습니다. 전쟁 말기 독일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쏘는 개념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할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인해서 미사일을 쏘는 개념이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 양국은 잠수함과 미사일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미 해군은 2차 대전에 사용하던 발라오급 잠수함인 커스카함을 개조하여 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룬 미사일은 독일 V1 로켓을 모방하여 미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약 10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240km를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최초의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 커스카함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수상에서 발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독일 V2 로켓을 모방하여 비행거리가 800km인 레귤러스 1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레귤러스 1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초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 탄생했습니다. 레귤러스 1 미사일도 룬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수상의 부상에서 발사해야만 했던 해상 발사 미사일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레귤러스 1 미사일의 첫 발사는 1953년 가토급인 터니함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해군은 레귤러스 핵미사일을 탑재한 5척의 디젤 잠수함으로 1959년에서 1964년 사이 전략적 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레귤러스 미사일은 냉전 초기,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최초의 핵 전략 억지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를 개발하여 1954년 9월 30일 취역시켰습니다. 이어서 미 해군은 핵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을 결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핵미사일을 수상에서 발사하는 개념이 아닌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은 세계 최초의 잠수함 수중 발사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1955년 9월 16일 소련은 디젤 잠수함 주루급을 개조하여 세계 최초의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미국의 SLBM 개발 프로젝트에는 미국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아버지 라본 소장이 있었습니다. 라본 제독의 지휘로 해군은 폴라리스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1959년에 16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최초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인 조지 워싱턴함을 건조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함은 원래 핵추진 공격 잠수함 스콜피온함으로 명명되었는데 건조되는 동안 40m 길이의 탄도미사일 섹션을 삽입하고 한 명이 조지 워싱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6월 20일 최초로 폴라리스 미사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미 해군은 폴라리스 미사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며 폴라리스 미사일 A1에 이어 A2, A3를 개발했습니다. 이 A3 폴라리스 미사일은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다탄두를 탑재하고 정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 해군은 41척의 SSBN을 7년 반 만에 건조했습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5척의 조지 워싱턴 함이 건조되었고 처음에는 A1 또는 A2 SLBM을 탑재했다가 이후에 A3를 탑재했습니다.
에탄 알렌급부터 이후의 모든 SSB에는 처음부터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961년부터 63년간 건조된 5척의 에탄 알렌급에는 처음에 A2를 탑재했다가 이후 A3를 탑재했습니다. 1963년부터 67년까지 라파예트급 9척과 제임스 메디슨급 10척 그리고 12척의 벤자민 프랭클린급 SSBN을 건조했습니다. 이들 중 최초 8척은 A2 SLBM을 탑재했고 나머지는 MRV 능력을 갖춘 A3를 탑재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들 41척의 SSBN을 41 for Freedom이라 명명했는데 이 41척의 SSBN들은 총 656기의 SLBM을 탑재했습니다. 미국은 폴라리스 SLBM에 이어 포세이돈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폴라리스 A3에 비해 무게는 거의 2배였으나 폭약량을 4배나 실을 수 있었고 오차원을 0.25마일로 줄였으며 사정 거리를 정대했습니다. 또한 한 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다수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MIRV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1971년에서 74년 사이 모든 라파예트, 메디슨, 프랭클린급 잠수함들은 탑재된 SLBM을 포세이돈으로 바꾸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 해군은 SLBM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정거리를 늘리고 정확도가 향상된 트라이던트 1 SLBM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24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SSBN들은 1981년부터 취역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 해군이 보유한 최대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총 18척의 오하이오급 SSBN을 건조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이 중 가장 오래된 4척은 SSGN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개조를 통해 SLBM을 제거하고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또는 다른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하고 66명의 특수요원을 편성했습니다. 미국은 오하이오급의 트라이던트 1보다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된 트라이던트 2를 탑재했습니다.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지구상 어디에 있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오하이오급 SSBN 14척은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콜롬비아급 SSBN 12척 건조 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2040년까지 수명 연장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40년 이후 사용할 새로운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SSBN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올 것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핵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출동을 나가려면 SLBM은 당연히 실리기 때문이죠. 미국은 세계 SSBN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잠수함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L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할 미 SSBN이 탑재할 SLBM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은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2017년 이후 오하이오급 4개의 수직 발사관에는 SLBM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개 발사관 중 20개의 SLBM 총 20발이 실립니다. 이 중 트라이던트 1을 실는 잠수함도 있고 트라이던트 2를 실는 잠수함도 있습니다. 먼저 트라이던트 1을 실는 잠수함은 8발의 다탄두를 가지고 있고 각 TNT 100킬로톤의 폭약량이 있으니 SLBM 한 기당 800킬로톤의 폭발력이 있습니다. 척당 총 20기의 SLBM을 가지고 있으니 잠수함 한 척당 16,0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폭발력인 16킬로톤의 1000배가 되는 위력입니다.
또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실었다면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1500배 또는 7125배까지나 되는 위력입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